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홉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홉스가 바라본 자연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홉스가 이야기한 이제 자연 상태에서 약간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 자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죠?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공격하는 어떤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만인이 모든 사람들과 전쟁하는 상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이 적인 상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공포스럽고 비참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좀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자. 평화로운 상태로 가자라고 사람들 속에 있는 정념,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정념, 욕망, 생활의 편리를 위한 생활용품을 위한 그런 욕망이라는 정념,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평화 상태에서는 내가 생활용품을 획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정념, 이런 공포와 욕망과 희망이라는 정념이 평화의 상태로 갈 가능성을 제한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성이 사람들끼리 서로 적절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평화의 규약, 자연법을 시사한다, 자연법을 제안한다 라고 했죠. 자, 오늘은 홉스가 보는 그런 자연법 중에서 특히 제1의 자연법과 제2의 자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홉스가 일단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자연 상태란 어떤 상태? 투쟁과 분쟁과 전쟁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서로 투쟁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전쟁하는 그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내 것하고 너의 것, 내 것, 너의 것 이게 없다고 했죠. 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했죠. 자,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무엇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까지, 그 신체를 내가 상해를 입히고 그 신체를 내가 죽이고 그 신체를 내 보존을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금하고 또 투옥시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 아니다? 불의가 아니다. 그릇된 행동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홉스가 자연 상태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나의 소유, 나의 소유권 이런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 너의 것 이런 구별이 없다는 거죠. 왜? 다 내 것이고 다 모든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소유권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음에 이 홉스의 사회계약서를 다음에 또 사회계약서를 나오는 사람이 로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의 소유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 너의 것이라는 것이 없다. 내 것과 너의 것이라는 구별이 없다. 그래서 소유라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관리하는 것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이게 바로 홉스가 이야기하는 자연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지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내 보존을 위해서 이 사람 때릴 수도 있고 투옥하고 구금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죠. 계속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상태로부터 드디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정념과 이성이 평화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연 상태에서 가지는 사람들의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홉스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인 권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 홉스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홉스는 그 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권이다. Right of nature. Right of nature. 자연권. 이게 바로 자연적인 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권이 자연적인 권리인데, 이 자연권을 홉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적인 권리를 가지고 자연권을 지니는데, 이 자연권은 바로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연권은 자유인데, 그러면 선생님, 홉스 선생님, 자연권이 자연적인 권리가 자유라고 하셨는데 어떤 자유죠? 라고 질문한다면 홉스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연권은 어떤 자유냐면 내 본성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자연권이다. 자연적인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본성대로 한다고 할 때 이 본성대로 하는 게 뭐죠? 라고 한다면 홉스 선생님은 본성대로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다. 내 생명을, 이 본성은 내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나의 본성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한다. 내 생명 보존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주사는 맛있겠네? 가져오고 싶네? 가져오는 거죠. 저 집 따뜻하고 안전하겠는데? 저기 가서 살아봐? 저 집 빼앗아봐? 내 뜻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 뜻대로 할 때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투 저거 따뜻하겠는데 지금 요즘에 찬바람도 많이 불고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저 사람의 집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도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 죽이고 쫓아내고 이 집을 차지하기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자연권이다. 라이트 오브 네이처이고 자연적인 권리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홉스는 이때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판단해보니까 내 이성을 사용해보니까 내 생명 보존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조치는 이거야. 가장 적절한 행동은 이거야.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이성이 명령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 보존을 위해서 나의 판단. 누구의 판단? 바로 나의 판단입니다. 왜? 나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다 적인 거죠. 나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뭐? 나의 판단, 나의 이성. 내 판단과 내 이성이 알려주는 것, 내 판단과 내 이성이 명령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자연권이고 자연적 권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 이성이 볼 때, 이거 내 생명 보존을 위해서,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은데? 이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 가장 적합한 조치를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자연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권은 누가 가지는 거죠? 누가?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권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상태?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투쟁하고, 계속해서 폭력을 상대방에게 사용하고, 계속해서 침략하고, 계속해서 약탈하고, 결국 전쟁 상태는 끊이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쟁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자연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자연권을 사용했는데,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용해서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도 자기 자연권을 가지고 나를 침략하고, 이 사람도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니까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거죠. 내 생명 보존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거죠. 나의 생명 보존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할 때 바로 나에게 있는 이성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다. 라고 드디어 이성이 발견한 계율이 있더라는 거죠. 이성이 발견한 제너럴 룰이 있더라는 거죠. 일반적인 원칙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성이 뭘 발견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성은 자, 드디어 이성이 발견합니다. 이성이 찾아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지? 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자연 상태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성이 궁리하고 방법을 막 찾았는데 드디어 찾은 것이죠. 이성이 발견한 계율.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성이 일반적인 원칙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을 홉스는 이게 바로 이성이 발견한 계율, 이성이 발견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원칙, 이게 바로 자연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성이 발견한 자연법 중에 제1의 자연법으로 홉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이 계율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 일반적인 원칙,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를 추구하라 라고 한다는 거죠. 평화를 추구하라. 어떤 경우에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희망이 있다면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데 그 가능성은 지난번에 자연상태 이야기할 때 홉스가 뭐하고 뭘 가지고 이야기했죠? 정념과 이성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이미 홉스는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이 적절히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평화 규약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 그래서 자연법의 가장 기본이 바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의무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법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법,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무, 즉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자연법에 여러 자연법을 홉스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 발견한 계율, 이성이 발견한 일반적 원칙,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평화의 규약, 그 규약으로 홉스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연법, 가장 근원이 되는 자연법, 이게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가망이 있다면,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가망이 있다면 그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 자연법이다. 자연법의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 제1의 자연법 중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기본 자연법.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평화를 추구해라.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자, 이게 제1의 자연법 중에서 제1번이고요. 제1의 자연법 중에서 또 두 번째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제1의 자연법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에 도달할 가망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뭘 추구해라? 평화를 추구해라였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만약에 평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면 만약에 평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자연 상태가 무슨 상태였죠? 전쟁 상태였죠. 뭐 하는 상태? 투쟁, 공격, 침략, 싸우는 상태였죠. 그 싸우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의 상태인데 그 전쟁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나를 방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라.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내 생명을 지키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했으라도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뭐 해라? 내 생명을 보존해라. 나를 안전하게 방어해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죠? 요 앞에 썼던 자연적인 권리, 자연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타고난 본성대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만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는 자연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홉스가 자연권의 요지, 자연권의 핵심, 그게 바로 평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면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나를 방어하고 내 생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자연권의 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홉스가 제1의 자연법으로 크게 두 가지. 평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평화를 추구해라. 이것이 자연법의 기본. 평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라. 이것은 자연권의 요지. 자, 이게 약간 다르죠. 앞부분은 자연법의 기본이었고 두 번째는 자연권의 요지였죠. 그래서 홉스는 뭐하고 뭘 구분하죠? 자연법과 자연권을 구분하죠. 그죠? 그러니까 법과 권리를 구분합니다. 홉스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와 같은 것이다. 의무, 법이니까 의무와 같은 것이고 자연권이라고 할 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내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권리다. 의무와 자유, 이런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법과 권리다. 이렇게 홉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제1의 자연법을 이야기하고 요 제1의 자연법에서 자연법의 기본이 뭐였죠? 평화를 추구해라. 평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평화를 추구해라. 라고 하는 게 기본 자연법이었죠. 이 기본 자연법에서 드디어 제2의 자연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평화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 제2의 자연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제2의 자연법이거든요. 제2의 자연법. 자, 이 제2의 자연법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본 자연법에서 나옵니다. 기본 자연법이 뭐였죠? 평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기본 자연법이었는데 이 기본 자연법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평화를 추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방법. 어떻게 평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라고 이성이 이제 막 찾는 거죠. 그때 이제 이성이 발견하는 겁니다. 자, 뭘 발견했냐면 결국 자연 상태, 전쟁 상태라는 것은 뭐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죠?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내 권리야. 너 지금 옷, 따뜻한 옷 입고 있네. 그거 사실 내가 가져도 돼. 너 엄청 좋은 집에 살고 있네. 그거 내 거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있어. 라고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홉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연권은 만인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지녔죠. 그죠? 그 자연권 때문에, 그 자연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 자연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다 보니까, 이거 내 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있어. 이거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권리 있어. 너 상해, 너 때릴 수 있는 권리 있어. 너 죽일 수 있는 권리 있어. 이렇게 권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 상태에 이렇게 있게 됐다. 그래서 드디어 이성이 발견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만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 권리를, 이 자연권을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자연권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만물에 대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할 때만이, 요 권리를 포기할 때만이 평화가 온다. 이 자연권을 계속 가지고, 여기에 대한 권리 있어. 권리 있어. 내가 때릴 수 있는 권리 있어. 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너, 죽일 수 있는 권리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쟁 상태는 끝나지 않고 평화는 오지 않는다. 결국 내 생명도 다른 사람이 내 몸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명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연권을 포기해라 라고 이성이 이야기해 주다는 거죠. 너 자연권 포기해봐 라고. 그러면 네가 자연권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연권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 평화가 올 수 있다 라고 나의 이성이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권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홉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모든 것에 대한 권리, 이걸 포기하고 모든 것에 대한 권리는 이제 포기했죠. 그죠? 포기하고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면 권리는 아까 뭐였죠? 권리는 내 뜻대로 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뭐였죠? 자유였죠. 자유. 그러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포기한 거죠. 내 이성, 내 판단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포기. 이 자유는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한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너 내 생명을 가져가지는 마. 너가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모든 것에 대해서 네 뜻대로 네 판단과 이성에 따라서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 생명까지 가져가지는 마. 나를 때리지는 마. 나를 상해 입히지는 마. 나를 구금하지는 마. 나를 투옥하지는 마. 그 다음에는 너 마음껏 해. 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너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고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있지만 내 생명, 나를 죽이거나 나를 상해 입히거나 나를 투옥하거나 나를 구금하거나 그거는 하지 말고 그 외에 네가 자유를 누려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그 자유만큼 나도 타인에게 자유를 가진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